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자물쇠로 잠겨있는 붙박이장이 열렸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우주소년단이라는 청소년 단체에 가입해서 임원직도 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에 전국 우주소년단 연맹에서 캠프를 하는데 그해 여름에는 경기도에 있는 한 유스 호스텔로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당시 신설학교여서 활동 경력도 짧았고 힘이 없어서 배정받은 숙소는 유스 호스텔 가장 높은 층의 복도 가장 끝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 좀 떨어져 있었는데 다른 방들과는 다르게 두 개의 붙박이장 중 하나가 자물쇠로 꼭 잠가져 있었습니다. 교관 선생님은 전에 밤새 장난치다가 그 방에 그 붙박이장에서 죽은 아이가 있어서 잠가두었다고 했지만 을에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겠거니 해서 다들 웃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2박 3일 캠프의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붙박이장 근처에서 잤던 아이들 몇 명이 울성을 하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밤에 붙박이장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잤어요. 붙박이장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소리가 자꾸 나서 무서워요. 밤에 누가 붙박이장에서 나와서 방 안에서 있는 걸 봤어요. 확인해보니 정말 붙박이장 문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로 여전히 잠겨 있었고 어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거니와 나무로 든 붙박이장 문이 오래되어 그런 거라고. 조금은 찝찝한 마음을 감추고 달래주었습니다. 오후 활동을 하고 다시 숙소를 돌아왔습니다. 다들 기분이 묘해서인지 방에 들어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쪽에서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수도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건지 해서 후배에게 확인하고 오게 하였지만 그 후배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물 떨어지는 소리는 분명히 계속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제가 직접 화장실로 가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화장실에는 물이 떨어지는 곳은커녕 물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방 안까지 크게 들려? 그때까지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화장실은 현관 바로 앞에 있는 구조라 방과는 분리되어 있고 문도 따로 쓰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모두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희는 방을 바꿔 배정받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으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무서운 마음으로 그 방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저와 친구들이 붙박이장 앞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일에 심리적으로 불안했는지 저희는 밤새 떠들고 놀 생각도 못하고 취침 시간이 되자마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잠기가 발가해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라고 했지만 아침까지 도중에 깨는 일 없이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하룻밤을 보낸 것에 기뻐하며 퇴소식을 맞이했는데 퇴소식을 하기 위해 줄을 서는 중 옆방에 묵고 있던 다른 학교 임원이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 학교 애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제 교관 선생님들 감시 심했는데 어떻게 피한 거야? 저는 영문을 몰라 왜냐고 되물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이라 교관들 감시가 엄청 심해서 우리는 밤새 놀려다가 혼나고 포기했는데 너희 방은 밤새 엄청 시끄럽게 잘 놀던데 우리 방 아이들까지 시끄러워서 잠 못 잘 정도로. 그 말을 듣고 오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방 아이들은 분명 취침 시간 후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저와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침까지 숙면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말처럼 옆방까지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논다는 건 한두 명이 도중에 일어났었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집에 가니까 괜찮아 라고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퇴소식 후 숙소에 마지막으로 들러 짐을 정리하고 빠진 물건이 있는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긴 붙박이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과연 캠프 기간 동안 저희 방에는 저희 말고 누가 있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살해당한 유령. 작년 여름에 겪은 일입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 어느 날 밤 간신히 잠들었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사, 이 불쾌한 느낌은 가위였습니다. 워낙 가위에 이미 익숙해서 무섭진 않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몸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눈을 뜨면 끔찍한 것을 볼 것 같은 느낌.
예감이 좋지 않아 눈을 그대로 감은 채로 다시 잠을 청했지만 잠이 들면 다시 가위에 눌려 무서운 기분의 잠에서 깼고 여전히 가위에 눌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따라 도통 잠들 수 없어 결국 몇 번이나 반복한 채 동이 들 무렵에나 잠들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몸이 무척이나 뻐근했고 집이 덥기 하고 왠지 어제 같은 가위에 눌릴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까지 더해 그날은 회사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음날이 토요일이기도 했습니다.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니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가다가 문득 배고파서 집 근처 슈퍼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께서 아침부터 동네에 형사가 다닌다며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엊그제 저희 집 근처 고가도로 아래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히 들렸던 건가? 라고 생각은 했지만 살인사건이 난 곳과 저희 집이 가까운 편은 아니라 연관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몸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형사가 수사를 위해 저희 집에도 왔었습니다. 살인사건 용의자가 저희 집, 그러니까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형사는 혹시 최근에 이사간 사람이 있냐고 물었는데 얼마 전에 두 집이 이사 갔다고 대답하는 순간의 두려움과 측은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사간 두 집은 제 아랫집과 옆집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날 살해당한 그 사람은 범인을 찾기 위해 201호에서 저희 집을 거쳐 302호로 계속 돌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해고나사.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절묘한 우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2월 즈음에 친구 2명과 경남 마산에 학꽁치 낚시를 갔습니다. 하지만 세차게 불어오는 차가운 바닷바람과 흩날리는 눈 때문에 낚시를 접고 떠나야 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때마침 오는 버스를 무조건 탔습니다. 하지만 마산역으로 가야 했는데 밤늦게 버스가 도착한 곳은 진해역이었습니다. 밤이 깊었기에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진해 곳곳을 헤매다가 결국 숙소로 잡은 곳은 허름한 여인숙.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는데 낯선 남자가 방에 앉아 우리가 마시던 술을 마시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대뜸 제 멱살을 잡으며 내 제사상이 왜 이래? 하며 주먹으로 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손을 뿌리치는 순간 전 잠에서 깨어나며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다리에는 온통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도 연탄가스 냄새 같았습니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여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비몽사몽. 고함을 질러 주인 아저씨를 불렀고 이윽고 저희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모두 살았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입원 중에 여인숙 주인 아저씨께 꿈에서 본 남자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 아저씨께서 놀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 전에 해고나사가 그 방에서 자살했었지. 그 사람이 너희를 살린 거야. 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릴 살려고 나타난 건가? 결국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건 해군에 지원 입대였고 곧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경고학교 졸업 후 배치된 곳은 진해, 경남함이라는 군함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배정받은 사물함을 열자 벽에 붙어있던 낡은 사진 속의 한 남녀. 남자는 꿈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그 후 군 생활을 그 남자의 자취가 남은 군함에서 끝까지 보내고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남자가 꿈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행운.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같은 기숙사의 일본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구의 사촌 언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언니는 그날도 자정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답니다. 매일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몇 달 동안 같은 역을 이용하다 보니 막차 시간대에 전철을 타는 사람의 얼굴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저 얼굴만 아는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베이지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승강장에서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매일 전철 첫 번째 칸을 탔기에 승강장 제일 끝으로 이동하는데 여자가 계속 따라왔답니다. 약간 이상한 기분은 들었지만 자기처럼 끝에서 내리는 사람인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멀리서 전철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역에서 오는 전철을 바라보며 서서히 다가섰다가 그날따라 책이 많아 들고 있던 책을 놓쳤습니다. 전철이 다가오고 있기에 서둘러 책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힌 순간 갑자기 뒤에 서 있던 여자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전철이 멈췄습니다. 조용하던 역 안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자가 자살한 것 같았답니다. 무덤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에 상관없이 경찰은 언니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목격자가 없어 아무도 자세한 상황을 몰랐고 언니는 그 여자를 밀쳤다는 의심까지 받았답니다. 이윽고 역무원이 승강장의 CCTV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비디오에 찍힌 건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언니 뒤에 여자가 언니를 밀어뜨릴 기세로 달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언니가 책을 줍기 위해 자세를 낮추자 중심을 잃고 그 여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 언니는 그 일로 액땜한 모양인지 그 애의 유명 사립대에 붙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